위믹스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유통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위믹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거해 유통량을 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콩즈의 주요 경영진들이 법인카드를 성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편 메타콩즈는 오는 30일 이강민 대표에 대한 해임과 신임 대표 선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NFT 거래가 가능한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할 전망입니다. 결제는 암호화폐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에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는 군복무 시절 휴대전화로 암호화폐 투자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자사의 첫 블록체인 노드 서비스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블록체인 노드 서비스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보안 역량을 통해 노드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CEO가 바하마 교도소에서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그는 일반 수감실이 아닌 보건소에서 지내며 안락한 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3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알트코인 겨울이 202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2년 크립토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알트코인 투자 의지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회복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건데요. 또한 약세장은 최소 19개월 이상 지속되며 2023년 하반기까지 현재 가격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입니다.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유통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위믹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거해 유통량을 산정할 방침인데요. 위믹스 코인의 유통량은 총 발행량에서 유통되지 않은 미유통량을 제외한 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총 발행량은 누적 발행량에서 소각 물량을 제외한 전체 물량으로 정의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미유통량은 락업 물량과 NCP 스테이킹 물량을 포함하는데요. 이 락업 물량은 재단과 재단 이외의 락업 물량의 총합을 기준으로 하고 재단 외의 락업 물량은 위메이드와 서드파티의 락업 물량입니다. 위믹스 재단은 재단의 보유 물량을 전부 다시 락업하고 2023년 1월부터 5년간 선형균 등 공급을 통해 추가로 유통할 계획인데 위믹스가 보유한 위믹스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의 락업으로 유통되지 않고 락업 종료 시점인 2026년 1월에 별도의 유통지갑으로 이동된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주요 NFT 발행사 메타콩즈의 주요 경영진들이 법인카드를 성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였던 이두희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를 제외하고 이강민 메타콩즈 대표와 황영기 최고 운영 책임자를 비롯해서 주요 경영진이 해당 의혹에 연루가 됐는데요. 블루밍 비트에서 입수한 황영기 CEO의 법인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는 성매매 브로커에 의심되는 A씨와의 대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수십 명에 이르는 여성들의 사진과 특징을 주고받은 뒤 특정 여성을 선택하고 성매매 관련으로 추정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았는데요. 또한 이들은 100여 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통해 특급 호텔 투숙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메타콩즈는 오는 30일 이강민 대표에 대한 해임과 신임 대표 선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NFT 거래가 가능한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5일에 진행되는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에서 이 TV용 NFT 거래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해당 앱은 미국의 니프트 게이트웨이와 프랑스의 라콜렉션,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인 아프토큰 등 3개사가 각각 개발을 나섰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NFT 그림을 사고 팔며 구입한 작품을 TV로 전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림을 판매하면 TV에서 사라지고 이용자들은 관련 앱을 다운받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암호화폐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거래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갖게 돼서 TV로 또 다른 부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군 복무 중 인터넷에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서 돈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청주 흥덕 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2세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서 191명으로부터 4,15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입대하고 올해 5월에 전역한 A씨는 군 복무 시절 휴대전화로 암호화폐 투자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A씨가 경찰 수사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서 지난 14일 A씨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자사의 첫 블록체인 노드 서비스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차세대 서비스형 플랫폼은 개발 배포에 소요되는 운영과 유지 보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특징인데요. 고성능 인프라를 활용한 노드 호스팅 서비스는 노드를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문제 발생 시 자동으로 노드를 전환하고 모니터링과 문제 해결에 인력이 소요되지 않기에 개발자는 더욱 개발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제품 출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노드 서비스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보안 역량을 통해서 노드에 대한 무한 액세스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노드는 클라우드 방화벽 뒤에 배치되며 검증된 사용자와 시스템만이 클라이언트 엔드포인트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알리바바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은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노드를 보호하는데 해당 서비스는 2023년 1분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샘 뱅크먼프리드 전 FTX CEO가 바하마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과는 달리 파격적인 수준의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교도소는 여우 고개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바하마 현지에서는 여우 지옥으로 불릴 정도로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샘 뱅크먼프리드는 일반 수감실이 아닌 보건소에서 지냈고 마음대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TV를 시청하는 등 안락한 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샘 뱅크먼프리드는 보건실 내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고 교도소 내 의료진이 매일 2번씩 건강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더불어 그에게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아닌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이 제공됐다고 합니다. 또한 샘 뱅크먼프리드는 별도의 특별 회선으로 연결돼 있는 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변호인과 수시로 연락했다는 설명인데 현재 샘 뱅크먼프리드는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구금 중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 비용은 18,800달러로 비트코인 거래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월요일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